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이 그 15일 날 그 알래스카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회담 장소가 그 미국 본토라는 겁니다. 음. 근데 이 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을 공격해도 괜찮아. 또는 뭐 그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얘랑 이제 편 먹고 쟤하고 싸우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얘가 적으로 생각하는 쟤를 자기네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황당하고 이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트럼프는, 너네 방위비 인상하기로 약속한 거 꼭 지켜. 라고 압박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푸틴도 퓨전을 어느 정도 마음에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양 국가가 그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마무리 지을 때, 전쟁을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두 나라가 그 점유하고 있던 그 영토가 최종적인 영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는 휴전을 하기 직전에 최대한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를 해서 휴전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영토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그 트럼프의 의도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러시아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제 자신은 그 미국 내부 문제에 신경을 써서 이전처럼 미국을 다시 강대하게 만들겠다. 음? 그러니까 유럽, 러시아,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치고받고 해라. 그리고 남아메리카로는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뭐 돌보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표는 그 미국의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을 나타낸 건데 부채가 그 국내 총생산 대비 100%를 이미 훌쩍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국의 그 재정 문제가 가볍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달러 가치가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현재 그 제조업 기반이 뭐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뭐 그냥 그 곤두박질 칠 우려가 있어요. 그니까는 그 요새 뭐 자국 기업이든 뭐 외국 기업이든 막 부랴부랴 막 다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심상치가 않다고 느끼니까는 이 미국이 뭐 저렇게 뭐 적성 국가는 물론이고 동맹국들까지 쥐어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트럼프라는 그 지도자의 스타일도 뭐 그런 부분에 뭐 기여를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런 전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삼자가 있다고 할 때 자신을 제외한 양쪽이 싸우게 만들고 음, 그들이 이제 힘이 빠지면 유리한 이제 손익비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마인드가 이제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음. 사실 이제 뭐 러우 전쟁도 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균형 깨질 때마다 다시 뭐 균형 맞춰가지고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음. 러시아가 좀 밀리는가 싶으면은 러시아에 뭐 제재 완화하고 우크라이나는 지원 중단하고 어, 그러다가 다시 또 지원 재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양 국가의 그 체력을 계속 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하고 유럽이 뭐 절대 규모로는 비슷하게 지원을 했고, 어, 비용 지출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자국 우크라이나. 음. 근데 뭐 설령 좀 양보를 해가지고 새 그룹의 뭐 비용 지출이 같다고 가정할지라도 미국은 손해가 덜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지출은 같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인 비용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자원의 상대적인 소모 면에서는 가장 손해를 덜 본 거는 이제 미국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을 맺어서 지금까지의 그 비용 지출을 훨씬 넘어선 이익을 얻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이 그 지속이 되고 우크라이나 그 국내 자원 소모가 많아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불리해지고 도움이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손익비는 더 좋아지는 거고 그 반대로 우크라이나 손익비는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금덩이 하나하고 구급약 하나를 바꾸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물협정으로 원하는 걸 얻었으니 트럼프한테 휴전 얘기가 나온 거고 푸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 걸로 생각을 하니까 공세를 강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시 균형이 무너지고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다시 하고 거기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들까지 압박하면서 다시 균형을 맞춰가지고 러시아로 하여금 더 싸워봐야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향후에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되냐면 이 나토와의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 뭔가 일이 났을 때 이 미국이 정말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이게 미국의 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국방비 증액 요구까지 겹치면서 뭐 이제 최근에 합의를 한국과 더불어서 국방비를 정말 증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2차 대전 끝나고서 그 나토가 이제 처음 결성된 동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공산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나토 회원국이 되면 얻는 이익은 그러한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국방비 인상으로 이제 국방력이 강화가 되면 그런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는 나라들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 나토를 이탈할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합의된 거에 따르면은 그 국방비를 그 GDP 대비 그 5%까지 인상하는 데 동의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간접 안보 비용까지 이제 포함된.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독일이랑 뭐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음, 지금 수준에서 GDP 대비 뭐 음, 두 배만 돼도 이게 러시아랑 뭐 균형이 맞춰지거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의 이제 향후 이제 추이에 따라서 뭐 추월을 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이라는 거는 지금보다는 훨씬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약소국들보다는 유럽의 약소국들보다는 유럽의 이제 강대국들 중에서 사실 나토를 먼저 이탈하는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방비 인상이 그 나토 붕괴의 어떤 그 구체적인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이 그 바깥 세상에 대해서 신경을 좀 줄이고 동굴로 들어간다 그러면 유럽에 그 일정 정도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데 유럽 국가들마다 GDP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같은 비율로 국방비를 증액하게 된다 그러면 절대적인 국방력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의 균형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럽 국가들 간에 이제 그 불신이 증폭이 되고 뭐 지금까지 얘가 나랑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를 뭐 때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거기에 더해서 러시아하고 손잡는 나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멀리하지만 향후에는 그 러시아하고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러브콜 러쉬를 막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오면서 그 물자의 수급 측면에서 중국한테 상당 부분 의존을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그 휴전을 하는 쪽으로 그 뜻이 모아지면 앞으로 그 러시아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정립을 그 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생각입니다.